챗GPT로 상징되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크게 왔는데 그 인프라인 반도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회는 크게 왔지만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엔비디아 주가 폭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심플합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3나노 이하에서 너무 이제 한국은 자기 비하를 사실은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개 기업 빼놓고는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카드는 쥐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전병서입니다. 챗GPT로 상징되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크게 왔는데, 뭐 챗GPT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인프라인 반도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게 기회는 크게 왔지만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대만을 다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투자만 하고 돈을 못 버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대만 것을 다 뺏어오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보면 미국하고 이제 뭐 관련되는 기업들의 선택은 최고의 기업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파운드리 마켓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2등이라고는 하지만 1등하고 4배 이상 차이 나는 2등입니다. TSMC가 64%, 65%를 차지하고 우리가 한 12%, 뭐 15% 이러기 때문에 4-5배 차이가 나는 2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이득으로 돌아온다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기회는 잡았지만 그것의 격차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도 공장을 사실은 지었지만 지금 전 세계 탑 10 패밀리스,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주문을 줄 수 있는 탑 10 기업들의 CEO를 보면 하나 빼고 9개 회사의 CEO가 전부 대만 혹은 중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MC가 왜 미국에 공장을 짓냐 뭐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 이슈도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재미교포들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뭐 이제 거기서 생활도 하고 기반을 잡았지만 우리 재미교포 중에서 반도체 패밀리스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탑 10 중에 9명이 대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같은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대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 패밀리스 CEO인데 예를 들어 엔비디아 사장인데 그럼 대만하고 한국하고 삼성하고 두 개에서 누구한테 주문 줄래? 그건 뭐 물어보나 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지금 약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크게 패밀리스에서 주문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는 애플이고 두 번째는 이제 퀄컴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애플은 핸드폰에서 삼성과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칩에서, 통신 칩에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삼성도 지금 제대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CPU나 또는 이제 이게 병렬 처리 시스템의 제품에서 잠재적인 포텐셜한 경쟁자예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삼성한테 주문을 주게 되면 물론 우리는 이 차이니스 월이 다 있어서 절대로 기밀이 정보가 서로 파운드리하고 이제 세트나 디바이스하고 뭐 서로가 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 1%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 그 주문 못 내죠. 그래서 TSMC는 세트 제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도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TSMC.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TSMC도 국가가 대주주입니다. 중국도 1등하는 회사가 SMIC가 국가가 대주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도 재벌 기업 삼성 그리고 세트 메이커의 이제 한계 사업으로 있게 되면 중요한 패밀리스의 클라이언트들하고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큰 주문을 받기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해법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패밀리스들이 오더를 내는 5나노 이하 라인 하나 건설을 하려면 25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산업이 한 1,200억 불, 1,300억 불 시장 규모인데 라인 하나 짓는데 그것이 한 5분의 1 정도 돈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부 지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KSMC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별도 회사로 분리를 하고 그걸 333의 비율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33%,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33%, 그리고 우리 연기금들이 33%. 그래서 국민의 66%를 가지면 이것은 이제 정부가 큰 규모의 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은 삼성이 하되 실제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수혜는 66%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삼성의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큰 클라이언트를 잡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유입하고 영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세계적인 인재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면 결국은 스탁 옵션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정부 정책이 물론 이제 의료 양로 이쪽이 시급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의 부족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2,000명 가까운 인력을 이제 의대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는 결과가 오면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전자공학과 다 합쳐도 2,000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자공학과로 가야 되는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꼭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이제 첨단 인력의 부재가 앞으로 4년에서 8년, 12년 뒤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게 한국에서 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벌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는 것에서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뭐 대만, 유럽, 심지어 인도, 중국까지가 다가 이것이 정부가 대규모의 자금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뭐 세금 얼마 깎아주는 정도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파운드리는 철저하게 쩐의 전쟁이고 국가대항전입니다.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 뭐 이걸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히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전환이 없으면 그나마 2등하고 있는 것이 이게 2등을 하더라도 더 점유율이 낮아지는 2등으로 갈 확률이 높고,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못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금말을 낳는 거위를 한 마리 우리가 낳았는데 그걸 키워가지고 대박을 못 낸다고 하면 그건 우리 후손들에 대한 정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뭐 정말 우리가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파격적인 지원이 있으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또 다른 디램 말고 다른 분야에서 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팹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설계는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조에 강한 것이 설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계가 강하려면 이게 서비스 산업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정도인데 세계적인 랭킹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 보면은 그것에서 필요한 것의 칩의 수준이 결국 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설계를 강화해서 뭐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뭐 이거는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되든 뭐 구글이 되든 엑스가 되든 뭐든 간에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 과거 같은 경우는 기술이 갑이고 그리고 생산이 의리고 장비는 뭐 처절한 의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재를 넣는 것은 정말로 하청이었죠. 근데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미중 전쟁, 반도체 전쟁이 이게 터지면서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갑이냐면 공장이 갑이,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갑이지 기술이 갑이 아닙니다. 미국이 왜 500억 불,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돈 내면서 외국 공장을 유치를 하냐 그러면 기술은 있는데 5나노 이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 한국 기업을 대통령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유치를 하는 것도 바로 그건데, 근데 문제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슈퍼홀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네덜란드 ASML입니다. 장비가 없으면 이걸 못 만드는, 뭐 인텔이 지금 뭐 1.4나노, 1.8나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는 좋지만 장비가 과연 있냐?
그리고 그것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로드맵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리고 지금 뭐 1.4나노, 1.8나노 얘기를 하지만 지금 1나노대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실리콘 웨이퍼, 지금 모든 기술은 사실은 실리콘을 기반하는 기술인데 그 정도가 되면 분자보다도 그려야 되는 선의 가늘기가 더 작아요. 그렇게 되면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성을 가진 이제 재료로 판을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기술들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게 1.4나노 하는 지금 있는 기술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재료가 들어오고 그것은 진짜 판을 넘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그림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지금 그 3나노 이하에서 너무 이제 한국은 자기 비하를 사실은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나라 빼놓고, 두 나라라고 하기는 두 개 기업 빼놓고는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카드는 쥐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엔비디아든 뭐든 간에 설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칩은 TSMC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지만 모든 CPU든 뭐 GPU든 간에 이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메모리 칩의 경우는 그 요즘 많이 얘기하는 HDM, 하이밴드 메모리는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NPU 칩에서 이거 엔비디아가 98%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만들려면 칩셋에 들어가야 되는 HBM은 한국이 90%, 엔비디아가 똑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폭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심플합니다. 하이닉스가 독한 마음 먹고 그까이 거 우리 HBM 엔비디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삼성도 안 해. 그래 버리면 엔비디아는 저건 이제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지금 너무 이제 그 챗GPT, AI 칩 여기에 있지만 지금 시대는 이것이 기술이 우위가 아니라 생산이 갑이고 거기에 이제 장비가 슈퍼갑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슈퍼갑은 아니지만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레버리지 걸고 그것을 이제 확실한 이제 2위 이걸 만들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많은 의미가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 하는 것을 갖고 이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산보 나간 주인하고 강아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먼저 갈 때도 있고 이게 뒤에 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가를 갖고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나 현재 상황을 이제 너무 저평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한국이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가 위치나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문제는 앞에 가는 놈하고 주문을 주는 놈의 집중도가 이제 훨씬 더 한국보다는 대만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뺏어오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기술 개발은 뭐 그건 당연하고요. 기술 개발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1%의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도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의 빅4는 한국에 아니라 정확히 는 삼성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삼성의 주문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